자, 확률과 통계 2강. 조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조합에 대한 얘기 바로 시작해볼게. 자, 조합은 뭐냐면, 우리는 뽑는다야, 뽑는다. 뽑는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서, 조합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조합은. 자, 그래서, 우리가 조합의 숫자를 어떻게 쓰냐면, NCR이다라고 쓰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자,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이렇게 쓸 거예요.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 자, 그러면서 역시 조합의 숫자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냐면, 자, 일단 기본 정의는 n 팩토리알에 r 팩토리알 그리고 n-r 팩토리알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언제 쓰냐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순열에서 했다시피 n과 어떤 숫자들로 대해서 쭉 식을 줘놓고서 n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이 형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OC2다라고 하냐면, OC라고 한다면, 첫 번째, 분자에는 5부터 거꾸로 2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분모에는 2부터 거꾸로 2개를 쓸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다. 자, 하나 더 해볼게. 자, 7C3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 7부터 거꾸로 3개 쓰겠지? 7 곱하기 6 곱하기 5 7, 6, 5 그 다음 밑에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이렇게 쓰겠지?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총 얼마다? 35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외워야 되는 거 첫 번째, NC0나 N개 중에 0개를 뽑는다 혹은 N개 중에서 N개를 뽑는다 라는 건 곧 한 가지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건 사실 다 0팩토리얼에 대한 얘기와 연관이 많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건, 계산상의 편이야. 자, 예를 들어, NCR이 누구랑 똑같다라고 할 거냐면, NC N-R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잘 봐. 예를 들어, 이렇게 7개의 펜이 있어. 7개의 펜이 있는데, 나는 이 중에서 예를 들어 3개를 뽑고 싶어. 이렇게 3개를 뽑고 싶어. 그치? 자, 그러면 7개 중에 3개를 뽑는다는 얘기는 곧 7개 중에 우리가 안 뽑을 4개를 뽑는다. 이 형태와도 같다는 얘기야. 왜냐면 우리가 결국 뽑고 싶은 걸 뽑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럼 이걸 언제 쓰냐? 자, 우리가 만약에 계산을 해봤더니 100시 98이더라. 100개 중에서 98개를 뽑는 거야. 자, 이거는 그럼 100부터 쫙 98개 쓰고 98부터 쫙 해서 1까지 쓸 수가 없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100개 중에서 우리가 안 뽑을 거 2개만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똑같다는 얘기다. 그렇지?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인식을 할 거야. 자,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순열도 배웠고 조합도 배웠으니까 애들이 조금씩 하다 보면 이제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헷갈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재밌게 정리를 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 순열과 조합에 대한 얘기. 자,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가장 큰 차이는 순서야, 순서. 가장 큰 차이는 순서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5명이 있어. 자, 5명이서 이제 밥을 먹을 거야. 중국집에 밥을 시킬 거야. 자, 메뉴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짜장면. 두 번째, 짬뽕. 세 번째, 탕수육. 이렇게 있다고 칠게.
그래서 얘들아, 너네 주문해. 그래가지고 애들이 골랐어. 나는 짜장면. 나는 짬뽕 먹을래. 나도 짬뽕. 나는 짜장면. 나는 탕수육 먹을래. 됐지? 자, 이제 우리가 주문을 할 거야. 애들이 이렇게 했어. 자, 그럼 제발 너네 주문 전화해볼게. 자, 딱 전화해서. 자, 여기 어딘데요? 자, 주문할게요. A는 짜장면 먹고요. B는 짬뽕 먹고요. C도 짬뽕 먹고요. D는 짜장 먹고요. E는 탕수육 먹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자, 주문 전화할 때 짜장면 2개, 짬뽕 2개, 탕수육 하나 이렇게 주문하지. 됐지? 이렇게 주문을 하지. 이렇게 주문한단 말이야. 그리고서 만약에 딱 배달이 왔어. 근데 야, 우리 아무렇게나 먹자라고 해서 뭐 A한테 짬뽕을 주면 또 안 되지. 왜냐면 A는 짜장을 시켰잖아. 자,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얘네는 조합의 느낌이야. 누가 뭘 먹든지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대로 그게 뭐가 몇 개고 뭐가 몇 개고만 중요해. 그런데 잘 봐. 요거는 누가 몇 개다, 그러니까 뭐 어떤 메뉴가 몇 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맞춰주는 게 있지.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얘는 순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하기는 할 거야. 그렇지? 순서가 존재하냐 순서가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점이야. 순열과 조합. 그렇지?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제 조합에 대한 문제를 조금씩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이제 도형과 조합에 대한 얘기인데, 자,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이렇게 어떠한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예를 들어 5개의 점을 찍었다고 할게. 됐지? 요런 5개의 점이 존재해. 자, 그랬을 때 나는 요 점들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할 거야. 직선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나오겠니? 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5개의 점 중에서 몇 개만 뽑으면 돼? 2개만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할 거야. 자, 혹은 예를 들어 삼각형의 개수, 이 각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하냐면 자, 5개 중에 3개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됐지? 자, 이런 형태라서 되게 간단해. 자, 그 다음 예를 들어 뭐 평행선이 이렇게 존재해. 평행선이 예를 들어 뭐 이러한 형태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 또 다른 평행선이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것도 존재한다고 할게. 됐지? 자, 그러면 자, 여기 총 몇 개 존재하니? 요거 총 예를 들어 m개. 요거는 총 몇 개 존재하니? 요거는 총 예를 들어 n개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뭐 평행사변형의 개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위와 아래를 결정하는 m개 중에서 2개의 선을 뽑아낼 거고 자, 왼쪽과 오른쪽을 막을 n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곱할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할 거라고. 됐지? 자, 그러면 뭐야 되게 쉽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역시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순열조합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패턴이 적다. 자, 예를 들어 내가 문제 하나를 갖고 와볼 텐데 뭐냐면 잘 봐.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됐지? 어떤 삼각형이 이런 형태로 있고 자, 나는 요 위에 점을 찍을 거야. 자, 첫 번째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9개의 점을 찍을 거야. 자, 문제는 뭐냐? 자, 이 초록색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가 총 몇 개니? 삼각형의 개수가 총 몇 개니? 이렇게 할 거라고. 자, 그럼 봐봐. 그럼 되게 쉬운 거 아니야? 그냥 9개의 점에서 3개만 뽑으면 되겠네. 이렇게 잡겠지.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요 직선상에서 요거와 요거 뽑는 경우도 다 들어가 있지. 근데 점 이렇게 3개 찍으면 삼각형 못 만들지. 직선이 만들어지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빼줘야 돼.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한 줄에 있는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를 빼야 되는데 그게 2줄만 있어? 총 3개의 줄이 있어. 이런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치? 당연히 이런 건 기본 베이스로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제외하는 경우들도 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치? 자, 이런 게 그래서 사실상 되게 어려울 거야. 그래서 연습은 정말 많이 해줘야 돼, 너네들이.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조합 파트를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중복조합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자, 중복조합. 자, 조합은 뭐야? 뽑는다야. 근데 중복조합은 뭐야? 중복해서 뽑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우리 중복조합의 숫자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 N, H, R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뭐냐면 N개 중에서 역시 기본 베이스는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하여 뽑는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러면서 애들이 의외로 NHR이 돼버리면 의외로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자, 그래서 NHR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N은 누구냐? N은 누구냐? 자, 중복이 되는 것의 개수야. 그 다음 R은 뭐냐? R은 그냥 뽑는 개수. 그치?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하냐면 얘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이다. 이렇게 계산할 거다. 자, 당연히 공식은 꼭 알고 있어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건데, 자, 중복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패턴들. 자, 첫 번째는 진짜 단순 중복조합이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문제지. 예를 들어 한 반에 뭐 20명이 있어. 한 반에 20명이 있는데 대표 3명이 나와서 투표를 할 거야. 그랬을 때 투표가 되는 그 표, 득표에 대한 경우의 수가 총 몇 개니?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 A가 30표, B 0표, 그 다음 C도 0표 이렇게. 혹은 자, A가 뭐 10표, 총 30명을 하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A가 30명, A가 30표, B가 0표, C도 0표. 혹은 A가 20표, B는 10표, C는 0표. 이런 것들을 싹 다 계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총 몇 개가 존재하니? 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중복되는 애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제발 30명이 중복되냐, 3명이 중복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건 A, B, C를 선택할 거잖아. 그래서 중복되는 건 3이고 총 뽑는 개수는 30이다. 이렇게 쓸 거라고.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하냐? 이걸로 계산할 거라고. 더해서 1 뺄 거야. 32. C 얼마다? 30이다. 그렇지? 그대로 썼지? 자, 우리 조합의 숫자 공식 하나 배웠지? 얘 어떻게 쓸 거야? 30C 2다. 이렇게 쓸 거란 얘기. 그렇지?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나갈 거야. 됐지? 그렇게 진짜 단순하게 중복조합을 써야 되는 내용도 있어.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x 더하기 y 더하기 z
Z는 n의 예를 들어 정수해를 찾아라 라고 하는 이런 파트가 있어. 그치? 자, 이런 파트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고 할 건데, 자, 일단 여기서도 사실 두 개로 갈려. 첫 번째. 자, 이 XYZ가 정수이긴 정수인데, 자, 음이 아닌 정수해라. 이렇게 나뉘게 된다. 자, 음이 아닌 정수해가 의미하는 말은 XYZ 각각이 0이 되어도 된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복조합이라는 게 사실상 보면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싹 몰빵이 되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하나로 몰빵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자, 봐봐. 자, 각 주머니가 있어. X라는 주머니가 하나 있고, 이렇게 두 번째, Y라는 주머니가 있고, 세 번째, 이렇게 Z라는 주머니가 있다라고 할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우리는 정수회기 때문에 N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각각 1로 쪼갤 거야. 1이라는 포인트로. 그 다음에 우리는 그대로 보낼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는 뭐 X로 간다, Y로 간다, X로 간다, Z로 간다. 자기 멋대로 그냥 보낼 거라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중복해서 보내는 거 개수, 중복되는 거 개수 3개야. 자, 이거는 총 당연히 몇 개 해야 되네? 당연히 N개야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몇 개니? 라고 하면 3개를 중복해서 갈 건데 총 몇 개 가냐? N번 갈 거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게 될 거야. 자, 얘네가 중복되는 거지? 얘는 누구로 가? X, Y, Z. 얘는 누구로 가? X, Y, Z. 이렇게 갈 거라는 얘기니까. 됐지?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양의 정수야. 양의 정수. 양의 정수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당연히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겠지. 0이 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일단 도입은 똑같아. X, Y, 이렇게 Z야. 그치? 자, 역시 정수를 쪼개서 각각의 포인트로 나눌 거야. 가장 작은 숫자 1로. 그럼 역시 총 몇 개가 존재하게 되니? 라고 하면은 총 N개가 존재하겠지. 자, 근데 양의 정수에는 어떻게 풀 거냐? 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뽑아서 먼저 갖다 집어 넣을 거야.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몰빵을 쫙 해버리더라도 적어도 1씩은 다 들어있는 경우니까 이제 편하게 몰빵을 해도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얘는 어떻게 쓰냐? 역시 중복되는 거 3가지. 자, 중복조합을 쓸 거다. 몇 개? 총 N-3개를 가지고서 우리가 중복조합을 써주게 될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물론 여기서 좀 더 변형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또 있어. 중복조합에 대한 내용은 한 2개 정도 더 있어. 자, 뭐냐면 자, 세 번째로 할 내용은 뭐냐면 다항식과 중복조합이거든. 자, 다항식과 중복조합. 문제가 대략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N승일 때, 예를 들어, 뭐 A의 몇 승, B의 몇 승, C의 몇 승, 이런 형태로 나오는 각 항의 개수가 몇 개 나오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다 세는 거야. A의 N승 세고,
A의 n-1승 B도 세야 되고, 뭐 예를 들어 A의 n-1 C도 세야 되고, 뭐 다 세야 된다는 얘기야. 자, 요런 걸 우리가 그 항의 개수를 어떻게 셀 거냐라고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얘네를 천천히 생각을 바꾸는 거야. 제가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그래서 또 곱하는 거죠. 계속 총 n개를 곱할 거야. B 더하기 C다. 이렇게 총 n개로 곱했겠지? 자,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각각의 주머니에 공이 A라는 공, B라는 공, C라는 공이 있어. 역시 요 주머니에도 A라는 공, B라는 공, C라는 공이 있겠지. 자, 요 주머니에도 역시 누가 있냐면 A라는 공, B라는 공, C라는 공이 있을 거야. 이런 공들이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여기서 뽑아. 여기서 뭐 A 뽑고, 뭐 B 뽑고, 뭐 A 뽑고. 그래서 쫙 뽑은 거를 싹 곱할 거란 얘기야. 이런 형태로 이해할 거야. 잠깐 봐봐.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볼까? 야, 중복되는 건 누구니? 주머니들이야, A, B, C야. A 뽑고, A 뽑고, B 뽑고, C 뽑고, A 뽑고, 뭐 이렇게 할 거니까 당연히 중복되는 건 A, B, C 세 가지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냐? 이 다항식과 중복적, 나올 수 있는 항의개수 총 몇 개니? 3개 중에서 우리는 총 몇 번 뽑아야 돼? n번 뽑아야 합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할 거다. 됐지? 우리가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할 거야. 자,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이야. 자, 함수의 개수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할 거야. 함수의 개수에서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첫 번째. 자, 내가 일단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자, 정의역은 1, 2, 3 해서 총 몇 개까지 준비되냐면, 예를 들어 n개까지 준비된다고 할게. 두 번째. 자, 공역은 누구부터 있냐면 역시나 우리는 1부터 있어. 그래서 얘는 누구까지 있냐? m까지 있다고 할게.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가지고서 우리 개수를 찾을 거다라고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너네가 이제 수학 2에서 했던 내용이야. 함수의 개수가 총 몇 개니? 함수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하면, 자, 다시 한번 너네 까먹었을까봐 얘기하는 거지만, 함수라는 건 정의역이 공역 중에서 하나만 골라. 무조건 하나만 고르는 거야. 아무나 하나만 골라서 걔를 치역으로 하는 걸 곧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 당연히 함수 같은 경우는 겹치는 게 상관이 없어. 자, 그래서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냐? m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역시 m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역시 m가지야.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총 m이 몇 번 곱해져? n번 곱해진다 라고 할 거야. 당연히 공식 외우는 거 아니라 그 정의를 생각해서 문제를 그대로 풀어나가야 돼. 자,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 자, 1대1 함수의 개수는 역시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겠지. 자, 정의역이 다르면 곧 치역도 다르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해. 한마디로 정역이 다른 놈이면 공역 중에서 다른 놈을 골라야 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예를 들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총 m가지. 그러면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자, 총 m가지에서 하나 빼야 돼. 누구? 1이 선택한 거 빼야지. 그 다음, 예를 들어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m-2가지. 왜? 1이 선택한 거 빼고 2가 선택한 것도 빼야 되잖아. 됐지? 이런 형태로 계속 나아가서, 예를 들어 마지막 n이 선택할 수 있는 건 m에서 나머지 n-1개가 고른 걸 빼고서 고를 거야. 됐지? 이런 형태로 역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그대로 풀어나갈 거야.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정의역이 크기가 정해져 있어. 한마디로 정의역이 만약에 크다면 그때에 대한 치역
또 크게 될 거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풀 거냐? 자, 여기서부터가 실질적으로 조합이랑 많이 연결되는 파트야. 됐지? 이건 우리가 수투 때 했었다니까.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자, 봐봐. 얘네는 사실상 순서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할 거냐면, 뽑기만 할 거야. 뽑기만. 자, 예제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작은 걸로 예제를 들고서, 바로 일반화 해줄게. 자, 여기에 1, 2, 3이라는 게 있고, Y에는 4, 5, 6, 7이라는 게 있다고 볼게. 자, 요거를 만족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봐봐. 그러면 내가 일단 저기 치역이 될 만한 놈들 3개를 아무거나 뽑아, 이렇게. 자, 뽑기만 해버리면 요거를 왜 성립하냐? 제발. 가장 작은 놈은 얘랑, 얘는 얘랑, 얘는 얘랑 연결이 이미 딱 정해져 있잖아.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여기 공역계 중에서 총 몇 개만 뽑은데 공역 중에서 정의역의 개수만큼만 딱 뽑아놓으면 순서대로 지네가 짝짝 매칭을 해서 그냥 나갈 거라고. 그치? 요걸 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야 돼. 자, 그래야 우리 네 번째 걸 풀 수가 있어. 네 번째 거. 자, 뭐냐면 이렇게 역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이번엔 치역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크거나 같다 라고 잡히게 될 거야.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재밌는 건 요거는 같아도 되니까 뽑긴 뽑되 중복해서 뽑을 거라고. 그래서 총 공역 중에서 정의역의 개수만큼 중복해서 뽑을 거야.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면 돼. 그치?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이제 요거에 대한 발전 유제지, 발전 유제. 자, 그래서 발전 유제 하나까지만 써놓고 이제 설명하고 끝낼게. 자, 정의역은 누가 있냐라고 하면 정의역은 1, 2, 3, 4가 있다라고 할 거야. 자, 공역은 누가 있냐라고 하려면 1, 2, 3, 4, 5, 6이 있다고 할 거야. 됐지? 자, 문제는 이거야. F의 1, F의 2, F의 3, F의 4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총 몇 개가 존재하니? 이런 걸 풀 거란 말이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거 먼저 생각할 거야. 잘 봐. F의 1, 크거나 같다 F의 2, 크거나 같다 F의 3, 크거나 같다 F의 4의 개수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거는 지금 요거 1, 2, 3, 4에 대해서 치역이 크거나 같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우리가 공역 중에서 중복해서 몇 개를 뽑아줘야 돼? 4개를 일단 뽑아놔. 그 다음에 순서대로 그냥 맞춰주기만 하니까. 됐지? 자, 근데 얘랑 지금 같다고 말할 수가 없어. 자, 여기서 뭐가 빠졌어? 라고 하면, 뭐가 빠졌니? 라고 하면, 요거는 이렇게 되는데 같은 놈들이 빠졌지. 얘네가 빠졌지, 얘네가. 됐지? 그러면 얘네는 같은 놈이니까 총 6개 중에서 공역 개수 6개 중에서 몇 개를 중복해서 뽑아야 돼? 3개를 중복해서 뽑는 개수와 같지. 자, 그러면 요거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요거를 빼주기만 하면 되겠지. 됐지?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발전 유제도 있어요. 자,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조합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강은 조합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중복 조합까지, 그리고 역시 여러 가지 변형 문제들도 조금씩은 살펴봐서 조금씩은. 자, 무슨 얘기야? 조금씩 살펴봤다는 얘기는 사실상 너네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더 많은 변형 문제도 있을 테고 좀 더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야. 당연히 내가 순열 이제 수업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개념은 되게 간단하고 공식들도 간단하면서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고 해도 사실 문제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실제로 막 케이스를 나누는 경우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역시 조합도 똑같아. 조합도 일단 기본 개념은 꼭 알고 있어야 하지만 역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각각 생각을 따로따로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상 경우의 수, 특히 경우의 수 순열조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는 예를 들어 중복하지 않고 빠짐없이 샌다가 가장 기본적 원리긴 해. 그래서 정말로 차근차근히 하나씩 경우를 잘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베이스 공식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각자에 대한 케이스도 나눠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알았지? 자, 일단 2강은 여기까지 할게. 자, 그리고 이제 다들 수고했고, 공식 좀 많이 외우고, 특히나 이 파트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2강 조합은 여기까지 할게.